여보,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호텔 복도에서 찍힌 단 한 장의 사진. 그것만으로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이혼 판결, 아이들의 눈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남편은 아내를 의심했고 세상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기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녁 7시 식탁 위에 반찬 서너 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수연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죠. 유진과 준혁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준혁이 밥을 한 입 떴어요. 유진은 반찬을 집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국을 떴습니다. 수연이 태준을 흘끔 봤어요. 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아빠. 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응. 남자친구랑 결혼 이야기 나왔는데.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연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전세도 3억은 넘던데.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준이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수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죠. 아빠, 괜찮아? 유진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준혁은 밥만 먹었습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후배가 다가왔어요. 부장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시겠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태준의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후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어디 보자. 태준이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데이터가 잘못됐네. 네. 어디가요? 후배가 당황했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다시 확인해 볼게. 너는 다른 일 먼저 해. 죄송합니다, 부장님. 후배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펼쳐놓고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상사가 태준의 자리로 왔어요. 태준 부장. 예, 이사님. 승진 발표 났어. 자네는 이번에도 아니야.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상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상사가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태준은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집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어요. 수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왔어? 응. 태준이 넥타이를 풀었어요.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피곤해 보여. 힘든 일 있었어? 아니, 괜찮아. 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오셨어요? 응, 유진아. 준혁도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모였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 수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은주 만났는데 남편이 또 승진했대.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작년에 차 바꿨잖아. 이번엔 집도 넓은 데로 이사 간대.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여보. 태준이 조용히 불렀어요. 수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비교하지 마.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가는 거야. 알아. 근데
유진이 결혼도 해야 하고 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태준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태준은 말없이 물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연이 혼자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광고가 나왔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수연의 눈길이 화면에 멈췄어요. 광고 속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월 300만 원 이상 수입도 가능합니다. 수연이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보험 설계사 자격 시험을 검색했어요. 교육과정 안내가 떴습니다. 한 달이면 자격증을 딸 수 있네. 수연이 화면을 넘겼어요. 후기들이 보였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이제 당당하게 돈을 벌어요. 아이들 학원비 걱정이 없어졌어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 회사를 도왔고 미선이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수연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나도 돈을 벌 수 있어. 유진이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는데. 수연이 교육 신청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내내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태준에게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 말 좀 해도 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앉았어요. 무슨 일인데? 수연이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나도 돈을 벌고 싶어.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유진이 결혼도 해야 하고 준혁이도 대학 가야 하잖아. 당신 혼자 벌기 힘들 것 같아서. 수연이 태준의 얼굴을 살폈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벌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니야. 나도 뭔가 하고 싶어.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수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하고 싶은 게 뭔데? 보험 설계사. 친구들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수연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해보고 싶어. 당신도 힘들잖아.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태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똑똑. 유진이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엄마 자? 아니, 들어와. 수연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 아까 아빠랑 무슨 얘기했어? 유진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유진아, 너 결혼 자금 걱정되지?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걱정돼.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얼마나 필요해? 전세만 해도 3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결혼식이며 혼수까지 하면. 유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벌게. 엄마가? 유진이 놀라 엄마를 바라봤어요. 응. 엄마도 이제 일 좀 해보려고. 무슨 일? 보험 설계사. 친구들 보니까 괜찮던데.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짜? 엄마가? 왜 엄마 못할 것 같아?
아니, 좋아. 엄마 파이팅. 유진이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해야지. 수연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가족들에게 말할 시간이 왔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숟가락을 놓고 입을 열었어요. 나 보험 설계사 할 거야.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유진이 엄마를 바라봤어요. 준혁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태준이 물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어제 교육 신청했어? 다음 주부터 시작이야.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이 유진을 보며 말했어요. 유진이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일이야. 유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말이 없었어요. 여보, 수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준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잘 생각한 거야? 응, 할 수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준혁이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봤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은 태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해 볼게. 태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태준은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 2명과 마주 앉았어요. 형,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태준이 국을 떴어요. 아, 아니야. 그냥 승진 때문에 그래. 에이, 다음에 기회 있어. 재호가 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라 집사람이 일을 하겠대. 오, 좋은데? 요즘 맞벌이 대세잖아. 민수가 밥을 떴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보험 설계사래. 재호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보험? 그거 쉽지 않은데. 맞아. 그래서 걱정이야. 집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거든. 태준이 말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기당할까봐 걱정되는 거지? 응. 보험 쪽은 사기꾼들도 많다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호가 물을 마셨어요. 근데 형수님이 하고 싶다는데 말리기도 그렇잖아. 그게 문제야. 딸 결혼 자금 때문에 하겠다는데. 태준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형, 우리 집사람도 이래. 처음엔 나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래. 응. 집에서 둘이 같이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일하면서 자기 세계도 생기고. 민수가 반찬을 집었습니다. 재호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즘 애들 키우려면 맞벌이 안 하면 힘들어. 태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도 보험은 일단 해보게 해.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민수가 말했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옆에서 잘 챙겨주면 돼. 사기는 형이 걸러주고. 태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동료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집사람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아질 텐데. 형, 너무 걱정하지 마. 형수님도 어른이야. 민수가 웃었습니다. 태준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한번 믿어보자. 태준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보험 설계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보험회사 교육장이었습니다. 강사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자, 그럼 보험 상품의 종류부터 알아볼까요? 강사의 목소리가
교육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노트를 펼쳤어요.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강사가 화이트보드에 글씨를 썼어요. 수연이 똑같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옆자리 교육생이 수연을 보며 웃었어요. 열심히 하시네요. 네, 처음이라 긴장돼요. 수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교육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교육생이 손을 저었어요.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할만해요. 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게 아닙니다. 고객의 인생 설계를 도와주는 거예요. 수연이 눈을 빛냈어요. 고객의 인생 설계요. 멋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절도 많이 당하고 계약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육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처음 석 달이 고비예요. 이 시기를 넘기면 괜찮아집니다. 수연이 메모했어요. 처음 석 달이 고비. 밑줄까지 그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고객과의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강사가 교육생들을 둘러봤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도시락을 꺼냈어요. 아까 옆자리 교육생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교육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미영이에요. 아이 둘 키우는 엄마예요. 저는 수연이에요. 저도 아이 둘이에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미영이 반가워했어요. 어머, 그럼 같네요. 왜 보험하시려고요? 딸이 곧 결혼하는데 자금이 필요해서요. 수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애들 학원비요. 남편 월급만으론 빠듯해서. 맞아요. 요즘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들죠. 두 사람이 공감했습니다. 미영이 도시락을 먹으며 물었어요.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걱정은 하는데 해보라고 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미영이 웃었습니다. 수연이 궁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그냥 밀어붙였죠. 뭐? 나도 할 수 있다고. 미영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이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유진이를 위해서라도. 수연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였어요. 태준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교육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자? 응. 당신은? 태준이 수연을 바라봤어요. 수연이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교육 자료 공부하려고. 수연이 자료를 펼쳤어요. 태준이 곁눈질로 봤습니다. 보험 상품 종류, 계약서, 작성법, 고객 응대 요령.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많이 외워야 하네. 태준이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근데 재미있어. 오늘 교육받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아내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아내였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한숨 쉬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었구나. 태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태준이 불렀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좋다.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응. 걱정은 되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거니까. 태준이 웃었습니다.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할게. 무리하지는 마. 천천히 해.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수연이 태준의 품에 안겼어요. 당신도 힘들 텐데 미안해. 뭐가 미안해. 우리 같이 하는 거지. 태준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안일은 내가 도울게. 저녁은 내가 준비하고. 정말?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웃었어요. 응. 유진이랑 준혁이도 시킬 거고. 당신이 요리할 줄 알아?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배우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렵겠어?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도 따라 웃었어요. 그럼 나 정말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당신 뒷바라지는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일만 열심히 해. 태준이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이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사랑해. 수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수연의 등을 토닥였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내를 믿자. 내가 옆에서 잘 챙기면 돼. 사기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태준의 걱정이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수연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태준이 부엌에 섰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유진과 준혁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 뭐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태준이 당근을 꺼냈어요. 저녁 준비. 엄마 늦게 오신대. 아빠가 요리할 줄 알아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이 웃었어요. 오늘 배우는 거지. 뭐? 태준이 당근을 도마에 놓았어요. 칼을 들었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유진이 소리쳤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당근을 썰었습니다. 유진과 준혁이 서로 눈을 마주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수연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첫 영업이었어요. 수연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카페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상담 받아보실래요? 손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수연이 다음 가게로 갔습니다. 옷가게였어요. 혹시 보험? 아니요, 괜찮아요.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수연이 밖으로 나왔어요. 세 번째 가게, 네 번째 가게,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수연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방 속 명함은 그대로였어요. 수연이 집으로 돌아온 건 늦은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태준이 소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왔어? 응. 수연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태준이 일어나 수연을 안았어요. 힘들었지? 수연이 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 건도 못했어. 다들 거절하더라. 괜찮아. 첫날인데 뭐. 태준이 수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연이 울먹였어요. 나 못하는 거 아닐까? 아니야. 당신 잘할 수 있어. 태준이 수연을 꼭 안았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힘들 때 언제든지 나한테 기대. 알았지? 태준이 수연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수연이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거리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전 작은 카페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주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여자였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 보험 상담해드리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수연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주인이 받아들었습니다. 보험이요? 네. 요즘 암보험 많이 들으시잖아요. 수연이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주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수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품은요, 암 진단 받으시면 3천만 원이 나와요. 수연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월 보험료는 얼마예요? 7만 원입니다. 주인이 자료를 들여다봤어요. 수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좋네요. 가입할게요. 정말요? 수연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네, 마침 보험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주인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카페를 나선 수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첫 계약이었습니다. 해냈어. 수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또 다른 가게를 찾았어요. 작은 옷가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상담. 보험이요? 관심 있어요. 주인이 반색했어요. 수연이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인데요. 병원비 보장해드려요. 얼마예요? 월 5만 원입니다. 좋아요. 할게요. 두 번째 계약이었어요. 수연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흘 후 수연은 세 번째 계약도 따냈어요. 동네 미용실이었습니다. 원장님, 이 상품 정말 좋아요. 그래요? 그럼 해볼까요? 수연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태준이 현관에서 맞이했어요. 오늘은 어때? 여보, 나 오늘 계약했어. 진짜?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3건이나. 대단한데? 우리 여보. 태준이 수연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신 덕분이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잘한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태준이 수연을 내려놓았어요. 수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 생겼어. 그럼 그렇지. 내가 뭘 했어. 태준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자.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진짜? 수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첫 성공 축하해야지. 좋아. 가족 4명이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와, 삼겹살이다. 준혁이 신나게 말했어요. 유진도 웃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유진아.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태준이 고기를 구웠습니다. 자, 건배. 태준이 물잔을 들었어요. 가족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엄마 파이팅. 수연 파이팅. 웃음소리가 식탁 위로 퍼졌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들 고마워. 정말. 엄마, 울지 마요. 준혁이 휴지를 건넸어요. 수연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고기가 익었어요. 태준이 수연의 그릇에 먼저 놓아줬습니다. 많이 먹어. 고생했어. 당신도. 수연이 태준의 그릇에도 고기를 놓아줬어요. 유진과 준혁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 분위기 좋다. 유진이 말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다들 웃는 얼굴이야. 엄마가 일하니까 더 행복해 보여요. 준혁이 고기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준혁이 말이 맞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유진이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였어요? 아직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천천히 모을게. 괜찮아요. 엄마 무리하지 마요. 유진이 엄마를 꼭 안았어요. 수연이 딸을 토닥였습니다. 유진이 행복한 결혼 꼭 시켜줄게. 고마워요, 엄마. 앞서 걷던 태준과 준혁이 뒤돌아봤어요. 우리도 끼워줘. 준혁이 뛰어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태준도 가족을 껴안았어요. 네 사람이 길 한가운데서 웃으며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우리 가족 최고다. 준혁이 외쳤습니다. 수연이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어요. 그럼 우리 가족이 최고지. 태준이 가족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수연의 영업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서 계약을 했어요. 사장님, 이 상품 정말 좋아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수연이 신청서를 펼쳤습니다. 다음 날은 병원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환자 보호자를 만났어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아니요, 없는데요. 지금 가입하시면 병원비 걱정 덜으실 거예요. 그 사람도 가입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친구 소개로 계약을 따냈어요. 수연아, 우리 시누이 소개해줄까? 정말? 고마워. 수연이 친구의 시누이를 만나 암보험을 권유했습니다. 흔쾌히 가입해줬어요. 일주일 후에는 전에 계약했던 카페 주인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저기요, 제 친구도 보험 필요하대요.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수연이 달려갔어요. 친구도 계약했습니다. 수연의 가방 속 명함이 하나씩 줄어들었어요. 신청서는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연이 보험회사 사무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번 달 수수료가 150만 원?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 씨, 축하해요. 옆자리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실적 좋으시던데요. 네, 감사해요. 수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잘하시네요. 이 추세면 다음 달엔 200은 넘기겠어요. 정말요? 네, 고객들 만족도도 높고. 계속 이렇게만 하세요.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수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유진이 결혼 자금, 이제 정말 모을 수 있겠어. 수연이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명함을 새로 인쇄했어요. 벌써 세 번째였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수연은 생각했어요. 나도 할 수 있었어.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어느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안녕하세요. 보험 상담 받아보실래요?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어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들이 수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거절이 두렵지 않았어요. 10번 거절당해도 한 번 성공하면 됐습니다. 이게 영업이구나. 수연이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비결이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수연이 집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계약 2건을 따냈습니다.
태준이 얼마나 좋아할까. 수연이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은 혼자 준혁을 재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방에 들어갔어요. 준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자, 태준이 이불을 덮어줬어요. 준혁이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행복해 보여. 그렇지? 태준이 웃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전에는 맨날 한숨만 쉬었는데. 그랬지. 태준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어요. 아빠도 고생 많아.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괜찮아. 엄마 도와주는 거니까. 아빠는 엄마 많이 사랑하지? 준혁이 눈을 뜨고 물었어요. 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나도. 준혁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태준이 불을 끄려는데 준혁이 다시 말했어요. 아빠, 응? 엄마 외롭지 않게 해줘. 늦게 오니. 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응. 잘 자, 아빠. 잘 자, 우리 아들. 태준이 불을 끄고 나왔어요. 거실로 돌아온 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시가 넘었어요. 오늘도 늦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전에는 저녁이면 항상 아내가 있었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제는 혼자 앉아 아내를 기다립니다. 괜찮아. 수연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니까. 태준이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외로움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면 시간도 빨리 갔어요. 무엇보다 아내를 믿었습니다. 수연이는 착해. 절대 이상한 짓 안 해.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수연의 밝은 목소리였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서 와. 수연이 신발을 벗으며 웃었어요. 당신 기다렸어?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태준이 수연의 가방을 받아줬습니다. 수연이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피곤하지? 응. 근데 오늘 계약 2건 했어. 수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옆에 앉았어요. 대단한데?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집안일 해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수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고마워. 수연이 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태준이 아내를 안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응. 근데 괜찮아. 당신이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아내가 곁에 있으니 충분했습니다. 보험회사 사무실 안은 붐볐습니다. 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이번 달 실적 우수자 발표하겠습니다. 수연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계약 건수 15건, 수수료 200만 원 돌파. 팀장이 박수를 쳤어요. 수연 씨, 나오세요.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축하드려요. 팀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수연이 두 손으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어요. 수연 씨, 대단해요. 옆자리 미영이 수연을 안았습니다. 축하해, 수연아. 고마워, 미영아.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 왔을 때 생각나? 떨면서 교육받던 거. 그러게.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수연이 상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팀장이 다가왔어요. 이 추세면 다음 달엔 300 넘겠어요.
정말요? 고객들 반응이 아주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연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해냈어. 수연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태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와. 오늘 좀 일찍 왔네? 응. 회의 있었어. 수연이 가방을 열었어요. 상장을 꺼냈습니다. 짜잔.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번 달 실적 우수자 상이야. 수연이 상장을 들어 보였어요. 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대단한데? 우리 여보. 태준이 수연을 안았어요.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무슨 소리. 당신이 잘한 거지. 태준이 상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액자에 넣어서 걸자. 정말? 당연하지. 우리 집 자랑거리야. 태준이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어.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태준이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행복해. 정말. 나도.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머리 맞대고 웃던 부부의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통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유진이 결혼 자금 통장이었습니다. 드디어 입금할 수 있겠어. 수연의 가슴이 설렜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요. 32번 고객님. 수연이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입금하려고요. 수연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얼마 입금하시겠어요? 100만 원이요. 수연이 봉투를 꺼냈어요. 직원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짜리 100장이었어요. 수연이 통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유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유진아, 이제 시작이야. 수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100만 원 맞으시죠? 네. 통장이 기계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연이 손을 모았습니다.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짹짹짹.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이 떠올랐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수없이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했어요. 작은 계약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만 원을 벌었어요. 내가 해냈어. 수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통장이 기계에서 나왔어요. 직원이 건넸습니다. 입금 완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이 통장을 받아들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잔액란을 확인했어요. 3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진아, 엄마가 꼭 해낼게. 행복한 결혼 시켜줄게. 수연이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전에 모아둔 200만 원에 오늘 100만 원을 더했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전세금만 3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자신이 있었어요. 이 속도면 1년 안에 모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자. 수연이 다짐했어요. 은행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행복해.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스스로 돈을 벌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냈어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유진이한테 보여줘야지. 수연이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유진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엄마가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걸 알면. 수연이 웃으며 걸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꽃집 앞을 지나갔어요. 화사한 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결혼식 때 이런 꽃 쓰면 예쁘겠다. 수연이 상상했어요. 웨딩드레스 입은 유진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자. 수연이 주먹을 쥐었어요. 목표가 있으니 힘이 났습니다. 유진이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수연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통장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300만 원.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통장을 다시 넣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엔 더 많이 모으자. 수연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흘렀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였어요. 수연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말할 게 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과 준혁도 엄마를 봤어요. 뭔데 여보?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심호흡을 했어요. 이번 달 수수료가 500만 원이야. 뭐?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이 입을 벌렸어요. 500만 원? 진짜? 준혁도 놀라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응. 큰 계약 2건 따냈어. 수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단해 여보. 태준이 수연을 안아 들어 올렸어요. 수연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려놔. 우와 엄마 대박. 유진이 박수를 쳤어요. 준혁도 따라쳤습니다. 엄마 최고. 태준이 수연을 내려놓았어요. 수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도와줘서. 아니야. 당신이 잘한 거야.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이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 결혼 자금 많이 모였겠다. 응. 이제 1,000만 원 넘었어. 수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준혁도 끼어들었어요. 우리 가족 부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지. 태준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가족이 둥글게 모여 앉았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축하한다고 외식하자. 태준이 말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네 사람이 재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은 카페에서 새 고객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40대 중반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이 악수했어요. 수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제 아내 지영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지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보험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암보험이랑 실손보험 들려고요.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자료를 펼쳤어요. 두 분 다 가입하시겠어요? 네, 저희 둘 다요. 한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박민수 부부는 친절했습니다. 수연 씨, 설명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박민수가 서명했어요. 좋은 인연 맺게 돼서 기쁩니다. 박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수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준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수연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새 고객이 보험 2건 들었어. 수수료만 100만 원이야. 진짜? 대단한데? 태준이 일어나 수연을 안았습니다. 부부였는데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 박민수 씨 부부. 잘 됐네. 축하해. 태준이 수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궤도에 올랐나 봐. 그럼 당신 실력인데. 두 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연이 태준의 어깨에 기댔어요. 일주일 후 박민수가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수연 씨, 오랜만이에요. 박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오피스텔을 5채 가지고 있거든요.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5채요? 네. 전부 화재보험 들려고 하는데 수연 씨한테 맡기고 싶어서요.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수연 씨가 친절하고 믿음직스러워서요. 박민수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해서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침실에서 태준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박민수 씨 만났어. 태준이 책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또? 응. 오피스텔 서류 검토하려고. 수연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요즘 자주 만나네. 큰 계약이라서 그래. 태준이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남자랑 자주 만나는 거 좀 그렇지 않아? 태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당신 혹시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수연이 다가와 앉았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고객이야. 수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알아. 미안해. 하지만 태준의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 후로 박민수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수연 씨, 커피 한 잔해요. 박민수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다음 주에는 공원에서 만났어요. 날씨 좋네요. 산책하면서 얘기해요. 박민수가 수연 옆에 나란히 걸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박민수는 친절했어요. 수연 씨는 정말 성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겠습니다. 박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수연은 박민수를 좋은 고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준이 회사에서 퇴근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수연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또 늦네. 태준이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아직 일해? 응, 박민수 씨랑 서류 정리 중이야. 조금 이따 갈게.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태준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 깜빡였어요. 다음 날 오후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수였어요. 여보세요, 민수 씨. 수연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박민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오피스텔 계약서를 오늘 밤까지 처리해야 해요. 제가 호텔에서 회의 중인데 로비에서 만나요. 수연이 잠깐 망설였어요. 몇 시예요? 밤 10시쯤 괜찮으세요?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큰 계약이었습니다. 수수료만 500만 원이 넘었어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 수연 씨.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연이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뭔가 찝찝했지만 일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연이 태준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밤에 박민수 씨 만나야 해. 계약 서류 때문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밤에? 호텔에서? 응.
급한 일이래. 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좀 불편한데. 마지막 계약이야. 이것만 끝내면 안 만나. 수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믿어줘. 응? 태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고마워. 수연이 태준의 뺨에 입 맞췄습니다. 수연이 집을 나섰습니다. 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였어요. 괜찮겠지. 수연이를 믿어야지.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시계를 또 봤어요. 11시 30분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연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아니야, 일 방해하면 안 돼. 태준이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불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시각 수연은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연 씨 왔네요. 네, 서류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방에 두고 왔어요. 같이 가요. 박민수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따라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객실 앞에 섰어요. 그때였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돌아봤습니다. 한지영이 서 있었어요. 상간녀. 한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찰칵, 찰칵. 뭐예요? 수연이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연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이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태준이 거실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아무 일도 없었어.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박민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간녀라고 소리치고 사진 찍었어.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나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로비에서 서류만 봤다고.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태준이 아내를 안았어요. 진정해. 천천히 말해봐. 하지만 태준의 가슴 속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어요. 우체부가 서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태준이 받아들었어요. 우체부가 돌아갔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태준의 손이 떨렸어요.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하의 배우자 김수연은 본인의 남편 박민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어요. 호텔 앞에서 찍힌 수연과 박민수였습니다. 둘이 웃으며 걷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 태준이 주저앉았어요. 이게 뭐야?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준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태준이 회사 밖으로 나왔어요.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갑자기 여자가 다가왔어요. 한지영이었습니다. 당신이 김태준이죠? 누구세요? 당신 마누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요. 한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조용히 하세요.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받을 거예요. 안 주면 회사에 알릴 거예요. 한지영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동료들이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예요. 오해? 증거 다 있어. 한지영이 돌아섰어요. 태준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주는 임원실로 불려갔습니다. 상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태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사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태준 부장, 이번 승진건인데. 태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최종 심사에서 탈락했어. 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니까. 개인 문제가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 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집안일 정리하고 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태준이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같은 날 유진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어요. 저의 엄마가 호텔에서 걸렸대.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귀가 따가웠어요.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쳐다봤어요. 유진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친구가 물었어요. 너네 엄마 진짜 그랬어?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근데 사진이 있대? 친구들이 웃었어요. 준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닥쳐. 준혁이 소리쳤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의심과 오해가 깊어졌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법원 조정을 신청했어요. 며칠 후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각자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조정위원이 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호텔 앞 사진, 카페 사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누명이에요.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남편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내를 믿고 싶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합니다. 다음 조정 날짜를 잡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달력을 넘겼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몇 주 후 다시 가정법원이었어요. 판사가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각자 자리에 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을 이혼한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 수연이 울먹였습니다. 태준이 눈을 감았어요. 판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준이 앞서 걸었습니다. 수연이 뒤따라왔어요. 여보. 수연이 불렀습니다. 태준이 멈춰 섰어요. 미안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나도. 태준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연이 그 자리에 서서 울었어요.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수연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어요. 짐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창문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면제가 놓여 있었어요. 수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병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알약들이 보였어요. 하얀색이었습니다. 이러면 편해질까? 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방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습니다. 행복했던 날들이었어요. 태준, 유진, 준혁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이 사진을 꼭 안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수면제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차라리 수연이 알약을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태주는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병이 탁자 위에 2개 놓여 있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내가 뭘 한 거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수연아,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아, 준혁아. 술잔을 들었습니다. 단숨에 마셨어요. 내가 가족을 지켜야 했는데. 태준이 자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소주병을 또 열었습니다. 술을 따랐어요. 텅 빈 집이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소파에 쓰러졌어요. 유진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진과 준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누나, 엄마 진짜 그런 거야? 준혁이 물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 증거도 있잖아. 사진도 봤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치? 유진이 동생을 봤습니다.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준혁이 베개를 안았습니다. 유진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보고 싶어. 나도. 2 남매가 안고 울었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어요. 가족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편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수와 한지영이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5천만 원 받았어. 통장 확인했지? 한지영이 웃었습니다. 박민수가 잔을 들었어요. 수고했어, 여보. 이번엔 너무 쉬웠어. 순진하더라, 그 여자. 한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민수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음 타깃 물색해야지. 또? 당연하지. 이게 우리 직업인데. 박민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지영이 옆에서 들여다봤어요. 이 여자 어때? 보험 설계사래. 좋네. 연락해봐. 2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아빠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유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뭐야? 엄마가 쓴 편지예요. 어제 우편함에 있었어요. 태준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수연의 글씨였습니다. 태준이 읽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객이었을 뿐이에요. 믿어주세요.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유진이와 준혁이에게 미안해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유진이 말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태준이 편지를 꼭 쥐었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준혁이 거실로 왔어요. 아빠, 그 박민수 아저씨 말인데.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나 그 사람 본 것 같아. 학교 앞에서? 응. 다른 아줌마랑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 본 것 같아. 준혁이 머리를 극적였어요.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확실해? 잘 모르겠어.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했어요. 태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태준이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수연의 편지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읽었어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수연이를. 태준이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해. 내가 나서야 해. 태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태준이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았어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였습니다. 태준이 서재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수연의 원룸이었습니다. 수연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수면제를 쥐고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태준과 유진, 준혁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안 돼.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수면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수연이 일어났어요. 가방을 뒤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나왔어요. 수연이 펼쳐봤습니다. 로비에만 있었어. 분명히. 수연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민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해. 처음부터 계획한 것 같아. 수연의 눈빛이 변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밝힐 거야. 내가 직접. 수연이 노트를 펼쳤어요. 박민수와 만난 날짜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탐정사무소를 찾았습니다. 박민수, 한지영 부부를 조사해 주세요. 과거 전부요. 태준이 사진을 내밀었어요. 비용은 200만 원입니다. 태준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태준이 사무소를 나섰습니다. 눈빛에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오후 태준은 수연의 원룸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태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싸우자. 뭐? 나 당신 믿어. 같이 진실 밝히자. 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응. 탐정도 고용했어. 우리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수연이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준이 아내를 안았어요. 미안해. 의심해서. 아니야. 괜찮아. 두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다시 팀이 되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태준과 수연이 탐정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어요. 탐정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수연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수, 한지영 부부는 전문 결혼 사기꾼입니다. 탐정이 사진들을 펼쳐 보였어요. 지난 3년간 피해자가 3명입니다. 3명이요? 태준이 놀라 물었습니다. 네. 첫 번째 피해자는 2년 전 부산에서. 탐정이 사진을 가리켰어요. 30대 여자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수연 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어요. 수연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는 1년 전 대구에서. 역시 보험 설계사. 세 번째는 6개월 전 광주에서.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탐정이 서류를 넘겼어요. 모두 위자료 5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같은 수법이에요.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연락처 확보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탐정이 명함을 건넸어요. 태준이 받아들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증언해 줄 겁니다. 고소하시면 승소 확률 높습니다. 수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정의가 이기길 바랍니다. 탐정이 악수를 청했어요. 태준이 힘껏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사무소를 나섰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태준과 수연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났어요. 김은주 씨였습니다. 저도 보험 설계사였어요.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가 똑같이 접근했어요. 친절하게 큰 계약 약속하면서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죠? 네. 서류 검토한다면서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나타나서 은주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5천만 원 물어줬고요. 태준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그 사람들 꼭 잡아야 해요. 은주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대구로 갔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박선영 씨를 만났어요.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오피스텔 5채 보험 든다면서 선영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밤늦게 호텔에서 만나자고 했고 아내가 사진 찍었죠. 가족은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 믿더라고요. 결국 이혼했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언해 주세요. 같이 싸워요. 태준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사흘째 광주로 향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최미란 씨를 만났어요. 그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하는데 박민수가 건물 매매 상담 온다면서 왔어요. 미란 씨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호텔에서 계약서 검토하자더니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처음엔 싸웠죠. 근데 증거가 없더라고요. 결국 돈 주고 합의했어요. 미란 씨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봅시다. 증언하겠습니다. 태준이 세 사람의 연락처를 노트에 적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두. 수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같이 이겨요. 세 피해자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호텔 관리 사무소를 찾았어요. 그날 CCTV 영상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정보라서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누명을 쓴 사건입니다. 꼭 필요해요. 태준이 간곡히 부탁했어요. 수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원이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가 언제죠? 지난달 15일 밤 11시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했어요.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로비였습니다. 수연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박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비 소파에 앉았어요. 서류를 펼쳐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봐주세요. 태준이 말했어요. 영상이 계속 흘러갔습니다. 30분이 지났어요. 수연은 계속 로비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지영이 나타났어요. 수연에게 소리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이요. 태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객실 쪽 CCTV도 있나요? 네, 보여드리죠. 직원이 다른 영상을 켰어요. 복도였습니다. 박민수가 혼자 객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제 아내가 객실에 안 갔어요. 태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수연이 울먹였어요. 이 영상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USB에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태준이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사무소를 나섰어요. 수연이 태준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더 모아야 해. 태준이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어요.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호텔로 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어요. 그날 객실 예약 기록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직원이 날짜를 확인했어요. 15일 밤이요? 잠시만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1412호 객실이 예약됐네요. 예약자가 누구죠?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영 씨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수연이 놀라 물었어요. 한지영. 카드 결제 기록도 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한지영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이거 출력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잠시만요. 프린터가 돌아갔어요. 예약 확인서가 나왔습니다. 태준이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 이거. 수연이 서류를 받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자작극이었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어. 맞아. 한지영이 방을 잡았어. 박민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태준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사기야, 완벽한. 두 사람이 호텔을 나섰어요.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디어. 응. 이제 반격할 차례야.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이제 법정으로 갈 시간이었어요. 태준과 수연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라면 이길 수 있었어요. 다음 날 태준과 수연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결혼 사기 사건입니다. 역고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캡처, 호텔 예약 기록, 과거 피해자 3명의 진술서. 증거가 탄탄하네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수, 한지영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하겠습니다. 승소 가능성은요? 90%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 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하시죠. 그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사기로 인한 이혼이니까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착수금은 500만 원입니다. 태준이 카드를 꺼냈어요.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태준도 서명했습니다. 고소장은 내일 접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서는 태준의 얼굴이 밝았어요. 드디어 시작이다. 응.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야. 수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같이 이기자. 응, 꼭. 두 사람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좋은 소식 있어. 정말요? 응. 엄마 무죄 증명할 수 있어. 와, 고마워요, 아빠. 유진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연을 봤습니다. 곧 다 같이 있을 수 있어.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희망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며칠이 흘러 형사법정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어요. 방청석에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엔 박민수와 한지영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증인 김은주 씨, 증언대로 나오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가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어요. 2년 전 부산에서 박민수를 만났습니다. 보험 계약 상담이었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호텔에서 서류 검토하자더니 갑자기 한지영 씨가 나타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뜯어갔어요. 거짓말입니다.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다음은 박선영 씨 차례였습니다. 1년 전 대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졌어요. 선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 번째 증인 최미란 씨가 나왔어요. 6개월 전 광주에서 피해를 봤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어요.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수연이 로비에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한지영이 객실을 예약했습니다. 자작극이었습니다. 검사가 예약 기록을 들어보였어요. 박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지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피고인들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무고한 가정 넷을 파괴했습니다.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징역 7년을 구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태준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희는 말이 막혔습니다. 한지영이 울먹였어요. 다음 선고 공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태준과 수연이 법정을 나섰습니다. 수연이 태준을 안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응, 조금만 더 참자. 두 사람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태준과 수연이 다시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펼쳤어요. 법정이 고요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 한지영은 결혼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박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넷의 가정을 파괴하고 총 2억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한지영이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피고인 한지영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박민수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한지영이 울부짖었어요. 법정 경위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박민수 부부가 끌려나갔습니다. 이건 억울해. 박민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악당들이 사라졌어요. 태준이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끝났어. 드디어. 응. 우리가 이겼어.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피해자들이었어요. 은주 씨, 선영 씨, 미란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연이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우리도 고마워요. 덕분에 정의가 이겼어요. 네 사람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수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후 태준과 수연은 가정법원에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법정 안으로 걸어갔어요. 변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모두 일어났습니다. 착석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본 법원은 김수연 씨가 사기 피해자임을 인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민수, 한지영 부부의 계획적 범행으로 인한 이혼이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서 이혼 판결을 무효로 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연이 태준을 꼭 안았어요. 여보, 우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아내를 꼭 껴안았어요. 다시 가족이야. 응,
수연이 태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옷을 적셨어요.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수연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법정을 나섰어요. 복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유진이랑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어. 태준이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응, 빨리 가자.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법원 밖으로 향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엄마.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유진과 준혁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유진아. 수연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유진이 엄마에게 안겼어요. 엄마 미안해요. 의심해서. 아니야. 괜찮아. 준혁도 엄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수연이 아이들을 꼭 껴안았어요. 세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가 가족을 감싸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야.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수연이 남편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함께 이긴 거야. 태준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유진이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 고마워요. 당연한 거지. 준혁도 아빠 허리를 꼭 안았어요. 아빠 최고야. 네 사람이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태준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집으로. 유진이 엄마 팔짱을 꼈습니다. 준혁은 아빠 손을 잡았어요. 가족이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지켰다. 우리 가족을. 태준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연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서 가던 유진과 준혁이 뒤돌아봤어요. 빨리 와요. 응, 간다. 가족 넷이 함께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승진 축하해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유진아. 이사님, 멋지다. 준혁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가족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이 반찬을 더 꺼냈어요. 많이 먹어. 오늘 축하하는 날이야. 여보도 수고 많았어. 일 줄이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느라. 태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유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남자친구 부모님 만나요. 약혼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딸 드디어. 수연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결혼 자금은 다 모았어. 걱정하지 마. 태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해요, 아빠. 가족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어요. 어쩌면 태준의 이야기가 그저 특별한 한 가족의 사연일 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한 사람의 모습,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이겨내는 과정. 이것은 특별한 누군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써내려가고 있는 삶의 한 장면입니다. 태준이 보여준 용기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마음, 옳다고 믿는 것을 지키려는 일상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가족과 식탁에 앉고 때로는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일터에서 묵묵히 일하고 때로는 지치면서도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오늘도 작은 선택도 모두 소중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